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도급이란 게 어떤 것인가? 민법에는 이제 도급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도급계약.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계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분이 이제 수급인이고요. 돈을 주는 분이 이제 도급인이죠. 그리고 도급을 받은 자, 이거는 원사업자라고 이제 하도급법에서는 다른 용어를 써요. 도급을 받은 자가 다시 제3자,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처음에 받았다가 다시 수급인이 또 다른 분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청, 하청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원사업자가 원청인 거고 수급사업자가 하청인 거죠. 물론 이거를 계속해서 하청, 재하청 계속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 건설 분야에서. 두 번째, 하도급법의 적용.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는 매여 있어요. 거의 영업도 원사업자가 하고 일감을 다 갖다 주고 기간을 정해서 보통 일을 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그런 지위가 원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이제 하도급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사업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위탁받은 중소기업자, 이제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보다 많아야 하는 등 일정한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좀 더 큰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여야 되고 수급사업자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영세한 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도급법은 보통 이제 건설 분야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 분야만 아니라 그 도급, 하도급이 문제되는 전반적인 제조업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그러니까 이제 발주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사업자가 있습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가 2회분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직접 지급 의무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관계는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 없는 거죠. 그런데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발주자에게 바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사업자에 대한 규제.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전에 위탁 내용을 서면으로 발급해야 하고요. 관련한 서면을 종류에 따라서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또는 7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규모가 특히 작은 그런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로 이렇게 막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거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은 주지 않으면서 일은 자주 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서를 다 써라. 어떤 업무를 시킬 것이고 그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서면으로 서로 써서 주고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쟁 관계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3년 또는 7년간 그러한 서면들, 문서들을 보존하도록 원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무를. 그리고 부당한 특약 금지. 원사업자는 서면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케 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산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런 부당한 특약을 할 수 없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원사업자, 그러니까 원청이 하청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이렇게 떠밉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급사업자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이제 또 일감은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인건비도 주셔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도급법에 이런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그런 특약을 무효로 한다든가 이런 이제 원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배 손해배상. 예전에 공사대금 사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근데 뭐 10개만 이렇게 납품하는 게 사실인데 뭐 한 100개 납품시킬 거다, 그러니까 좀 싸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 다른 업체는 훨씬 싸게 이렇게 견적서 보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쌌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수급 사업자를 속여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하게 위탁을 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 수급 사업자는 그 손해의 3배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도급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조 실무가 사실 손해배상액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증해야지만, 손해를 입증해야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그렇게 실무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3배 배상 제도가 최근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더 보호하고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하도급법에서 3배 배상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3배 배상에 대해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위법행위로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공정위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위반 행위 기간, 횟수, 그리고 원사업자의 재산 상태, 피해 구제 노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대가 이제 3배고요. 그 이내에서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하도록 법에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